새 학기가 시작된 명문 사립학교의 교무실은 분주했습니다. 도시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다는 이곳에선 보조교사 선발을 위한 면접이 한창이었습니다. 교장실 밖에서는 스펙 좋은 지원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명문대를 졸업하고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튀는 인물이 있었어요. 조은하는 50 초반의 나이에 낡은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지원자들이 서류를 확인하며 스펙을 자랑하는 동안 은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교장실에서 이름이 불리자 주변에선 의아한 시선이 쏟아졌죠. 지방대 출신의 경력도 없는 중년 여성이라는 수군거림이 은하의 뒤를 따랐지만 은하는 담담한 표정으로 교장실로 들어갔어요. 조은하 씨, 지원서를 보니 경력이 없으신데요? 교장의 질문에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진심만큼은 누구보다 깊어요. 면접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고 은하는 무표정으로 교무실을 나왔어요. 다음 날 합격자 명단에 은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교무실엔 더 큰 술렁임이 일었어요. 교사들은 지방대 출신의 경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합격했는지 의아해하더군요. 배경이 있거나 교장의 친척이 아니냐는 추측이 오갔어요. 야, 저 사람 뭐지? 면접 실수인가? 아니야, 분명 뭔가 있을 거야. 학부모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보조교사들이 모인 오리엔테이션 자리였어요. 젊고 화려한 스펙의 교사들 사이에서 은하는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소개 시간, 화려한 경력을 나열하는 교사들 사이에서 은하의 차례가 왔어요. 은하는 단지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아이들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는 짧은 소개만 했습니다. 교무실은 어색한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 한 교사가 먼저 다가왔어요. 박지우는 30 초반의 밝은 미소를 가진 여교사였습니다. 다른 교사들이 은하를 피하는 동안 지훈만이 학교 구석구석을 안내해주며 따뜻하게 대했어요. 지훈의 점심 제안에 은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교내 식당에서 자리를 잡았고 주변 테이블에선 다른 교사들이 은하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어요. 선생님은 왜 교사가 되셨어요? 지훈의 질문에 은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군요. 아이들이 좋아서요. 아이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대답에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우정이 시작됐어요. 첫 수업이 시작되고 은하의 반 아이들은 처음엔 낯선 중년 여성 선생님을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교구나 최신 교육 이론을 내세우지 않았지만 은하의 따뜻하고 진중한 눈빛은 아이들의 마음을 열게 했어요. 특히 반에서 말이 없던 한 아이는 은하를 볼 때마다 미소를 지었죠. 그 아이는 다른 선생님들에겐 전혀 마음을 열지 않았던 아이였어요. 지우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경력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은하의 수업 방식은 특별했어요. 은하는 아이들의 눈을 정확히 바라보며 각 아이에게 필요한 말을 건넸죠. 수업 중 은하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단호했고 그 눈빛만으로도 아이들은 집중했습니다. 학교 첫 주가 지나고 교사들 사이에선 은하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어요. 겉으로 보기엔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중년 여성이지만 아이들과 함께할 때의 모습은 어딘가 남달랐습니다. 지우는 그런 은하의 모습에 점점 더 관심을 가졌어요. 다른 교사들이 스펙과 경력을 자랑할 때 은하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죠. 은하와 지훈의 교실은 나란히 있어요. 아침마다 지훈은 먼저 도착해 은하를 위해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은하는 매번 작은 미소로 고마움을 표현했죠. 두 사람은 별다른 말 없이도 편안한 관계를 이어갔어요. 두 번째 주가 끝날 무렵 교무실에서 중요한 소식이 퍼졌습니다. 이번 학기 말에 임시 보조교사 중 단 2명만 정식 교사로 채용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교사들 사이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죠. 서로 견제하는 눈빛과 경쟁심이 교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네. 그동안 쌓아온 내 스펙이 빛을 발할 때야. 다음 날 아침 지훈이 평소처럼 은하에게 커피를 건네자 주변 교사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계산적인 친절이구나 라는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런 시선을 무시하고 변함없이 은하를 대했어요. 은하는 그런 지훈의 마음을 알아챘고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훈 선생님, 항상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경쟁이 심해지면서 교사들은 각자의 수업 자료를 공유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수업을 엿보고 장점을 베끼려는 시도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묵묵히 수업을 준비했죠. 때로는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를 만들었어요. 지우는 늦게까지 불이 켜진 은하의 교실을 발견하고 들어갔습니다. 은하는 한 아이의 학습 진도를 분석하며 특별 교재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지우는 진정한 교사의 모습을 본 듯한 감동을 느꼈죠. 지우는 은하의 수업 준비를 돕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종종 밤늦게까지 함께 일했습니다. 이 아이는 시각적 자료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도울게요. 그러던 어느 날 학부모 모임이 있었어요. 학부모들은 각 교사의 프로필과 수업 계획서를 받아보며 평가했습니다. 은하의 프로필이 공개되자 학부모들 사이에서 의문이 제기됐죠. 지방대 출신의 경력도 없는 교사를 왜 자신의 아이 담임으로 배정했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 아이 담임이 누군데요? 경력도 없는 분을 왜 써요? 한 학부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반 교체해 주세요. 민원 넣을 거예요. 다른 학부모도 가세했죠. 교장과 교감은 그 사태를 조용히 무마하려 했어요. 은하에게는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은근히 조용히 하라는 식으로 압박했습니다. 교장은 은하를 사무실로 불러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으니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라는 뜻을 전했죠. 조 선생님, 학부모님들 의견도 존중해야 하니까요. 최대한 조용히 수업만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은하는 그런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고 학부모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자신의 교육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학부모들도 은하의 진심 어린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학교에서 큰 사건이 터졌어요. 지훈이 은하의 수업 자료를 도와주던 중 성적 데이터 유출로 오해를 받게 된 겁니다. 다른 교사가 지훈이 은하에게 학생들의 성적 데이터를 넘겨줬다고 교장에게 보고했죠. 사실은 단순히 수업 자료를 만들기 위한 참고 자료였을 뿐인데 경쟁 속에서 왜곡되어 버렸어요. 지훈 선생님이 은하 선생님을 밀어주려고 정보를 넘긴 거예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교장은 이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 조용한 정리를 택했어요. 지훈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겁니다. 지훈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교장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죠. 지윤 선생님, 학교의 규정을 어긴 건 사실이에요.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여기서 정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학교를 떠나기 전 지훈은 은하를 찾아갔어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을 도운 걸 후회하진 않아요. 근데 가끔은 착하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하는 그런 지훈을 바라보며 깊은 슬픔을 느꼈죠. 자신 때문에 지훈이 피해를 본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떤 말로도 지훈의 상처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떠난 후 은하는 더욱 고립됐어요. 다른 교사들은 지훈의 일을 보며 은하와 거리를 두었고 학부모들의 시선도 여전히 곱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쳤죠. 아이들은 점점 더 은하에게 마음을 열었고 수업 분위기도 좋아졌어요. 특히 처음에 말이 없던 아이 민수는 은하의 수업에서 가장 활발하게 변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던 아이가 은하의 수업에서는 손을 들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민수의 엄마는 그런 변화를 눈여겨봤어요. 우리 민수가 학교 가는 걸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덕분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다른 학부모들도 조금씩 은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학부모들은 은하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학부모 회의에서도 은하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경력도 없어서 그래도 우리 애는 요즘 공부하는 게 재밌다고 해요. 교장은 그런 상황을 지켜보며 고민했어요. 학교의 이미지는 중요했지만 아이들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학교의 평판을 선택했죠. 은하에게 학기가 끝나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암시했어요. 조 선생님, 아이들을 잘 가르치시는 건 알지만 학교의 특성상 좀 더 스펙이 화려한 선생님을 원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서요. 은하는 그 말을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기에 크게 동요하지 않았죠. 오히려 남은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하의 반 아이 중 한 명이 전국 문해력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학교에서는 큰 화제가 됐죠. 은하의 지도 방식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냥 아이의 눈을 보며 진심으로 대화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기 말이 다가오면서 은하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아이들과의 마지막 수업을 준비하며 은하는 깊은 감정에 잠겼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과 함께한 순간들이 소중했죠. 마지막 수업 날 은하는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눠줬어요. 책과 함께 각자에게 맞는 응원의 메시지를 적은 편지였습니다. 아이들은 은하가 떠난다는 사실에 슬퍼했죠. 선생님, 안 가시면 안 돼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은하는 조용히 교문을 나섰어요.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않았고 특별한 소동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졌죠. 하지만 은하가 남긴 흔적은 분명했어요. 아이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지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윤의 집에 택배가 도착했어요. 박스를 열어보니 은하가 쓴 책과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상처받는 세상, 그래도 저는 그런 당신을 기억합니다. 지윤은 메모를 읽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억울함, 서운함, 그리고 은하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였어요. 지윤은 은하가 보낸 책을 펼쳐봤습니다. 얇은 책이었지만 깊은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교육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죠. 책의 저자는 조은하 박사로 되어 있었어요. 박사라고? 의아하게 생각한 지윤은 바로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첫 검색 결과에 지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조은하 박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자였던 거예요. UN 문해력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였고 세계 3대 교육상 수상자였죠. 수많은 기사와 연구 논문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 은하는 화려한 자리에서 연설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지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찾아보니 은하는 몇 년 전 가족 간병을 위해 한국에 귀국했다고 했어요. 이후로는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했죠. 지윤은 자신이 알던 조용하고 소박한 중년 여성과 세계적인 교육 전문가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분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지윤은 은하가 왜 자신의 경력을 숨기고 평범한 보조교사로 지원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그런 대단한 사람이 왜 자신 같은 평범한 교사에게 친절했는지 더욱 이해할 수 없었죠. 지윤은 그동안의 기억을 되돌아봤어요. 은하의 수업 방식,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지윤은 은하가 보낸 책을 다시 펼쳐봤어요. 첫 페이지에 손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심은 스펙보다 강합니다. 그 한 문장이 지윤의 마음을 울렸어요. 지윤은 은하에게 연락을 취하고 싶었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메일도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려는 듯했죠. 지윤은 허탈함과 후회가 밀려왔어요. 이제야 알게 된 은하의 진면목,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지윤의 이메일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국제교육재단에서 온 메일이었죠.
조은하 박사님의 추천으로 연락드립니다. 신규 프로젝트 팀장직을 제안드리고 싶어서요. 지우는 화면을 보고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요? 그분이 직접? 메일 내용을 보니 은하가 직접 지훈을 추천했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였고 지훈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했어요. 지훈은 혼란스러웠죠. 자신은 단지 은하에게 친절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큰 기회가 주어진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함이 차올랐어요. 은하가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지훈은 메일에 회신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화상 면접을 보게 됐죠. 면접관들은 지훈의 교육 방식과 철학에 관심을 보였어요. 박지훈 선생님, 조은하 박사님이 특별히 추천하셨습니다.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요? 지훈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진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 했을 뿐이에요. 조은하 선생님도 그랬고요. 저는 그분에게서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면접관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일주일 후 지훈은 국제교육재단의 프로젝트 팀장으로 발탁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하지만 지훈의 마음 한구석에는 은하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바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국제교육재단에서 일하게 된 지훈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됐어요. 전 세계의 교육 현장을 돌아다니며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은하가 자신을 믿어준 덕분에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지훈은 종종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은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며 결정을 내렸어요. 지훈이 담당한 첫 프로젝트는 개발도상국의 문해력 교육이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글을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일이었죠. 지훈은 은하의 책에서 배운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해 봤어요. 아이들의 눈을 보며 각 아이에게 맞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방법 정말 효과적이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배웠어요. 언젠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지훈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은하의 영향력을 실감했어요. 은하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알게 됐죠. 세계 각지에서 만난 교육자들이 은하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지훈은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은하가 더욱 그리워졌어요. 조은하 박사님과 직접 일하셨다고요?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네, 그분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죠. 1년이 지나 지훈은 국제교육포럼에 참석하게 됐어요. 세계 각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지훈은 설레는 마음으로 포럼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발표자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 순서에 조은하의 이름이 있었죠. 정말 오시는 건가? 지훈은 가슴이 뛰었어요. 1년 동안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은하를 드디어 다시 볼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자리에 앉아 차분히 다른 발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은하를 향했어요. 마침내 은하의 차례가 왔어요. 무대에 오른 은하는 지훈이 기억하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소박한 옷차림, 단정한 머리, 그리고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무대 위의 은하는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더 당당하고 더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은하는 진정한 교육의 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어요. 경력과 스펙이 아닌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죠. 지훈은 은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것은 자신이 은하에게서 직접 배웠던 것이었으니까요. 교육의 본질은 화려한 이론이나 최신 기술이 아닙니다. 한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그 아이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진심은 스펙보다 강합니다. 지훈은 은하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강연이 끝나고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하는 담담하게 인사하고 무대를 내려왔어요. 지훈은 은하를 만나기 위해 무대 뒤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급해 뛰다시피 걸었어요. 복도 끝에서 은하를 발견했을 때 지훈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은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그날 학교에서 처음 봤을 때처럼 조용하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선생님, 지훈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은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훈을 보자 은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미소가 번졌죠. 지훈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많은 이야기가 오갔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할 수 있었죠. 지훈은 그동안 품었던 궁금증을 물었습니다. 왜 그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은하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니까요. 지훈 선생님은 그 점을 이미 알고 있었죠. 지훈과 은하는 포럼장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훈은 그동안의 경험을 들려줬고 은하는 지훈의 성장한 모습에 감탄했죠. 재단에서 일하는 게 어때요? 적응은 잘 됐나요? 은하가 물었어요. 처음엔 많이 두려웠어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죠. 하지만 선생님이 저를 추천해 주셨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됐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 선생님의 가능성을 알아봤을 뿐이에요.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지훈은 궁금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왜 그 학교에 지원하셨어요? 세계적인 교육자이신데 왜 그런 작은 학교의 보조교사로? 은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가족 간병으로 한국에 돌아왔을 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다시 생각해 봤어요. 화려한 직함이나 명성이 아니라 아이들과 직접 만나는 것이 내게는 가장 소중했죠. 그래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숨기는 건 지훈이 말을 이었어요. 숨긴 건 아니에요. 단지 불필요한 정보를 나누지 않았을 뿐이죠. 내 이름이나 경력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은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훈은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은하에게 중요한 건 진정한 교육의 가치였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직함이나 명성은 중요하지 않았죠. 그날 당신이 없었다면 전 교사가 아니었을 겁니다. 은하가 갑자기 말했어요. 지훈은 놀랐습니다. 제가요? 그건 또 무슨? 지훈 선생님이 첫날 내게 다가와 준 덕분에 학교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모두가 내 외모와 학력만 보고 판단할 때 지훈 선생님은 내 진심을 봐줬죠. 지훈은 부끄러워졌어요. 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진심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가와 세상을 바꿉니다. 은하의 말에 지훈은 깊이 공감했어요.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은하는 새로운 교육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었고 지훈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죠. 함께 일하면 좋겠어요. 지훈 선생님의 진심이 필요합니다. 지훈은 기쁘게 수락했어요. 은하와 함께 일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의문들이 하나둘 풀리는 기분이었죠. 포럼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은하는 지훈을 데려가 자신이 새로 시작한 작은 대안학교를 보여줬습니다. 그곳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여기가 제 진짜 꿈이에요. 모든 아이가 존중받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곳이죠. 지훈은 그 공간에서 은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세계적인 교육자가 아니라 그저 아이들을 사랑하는 한 교사로 서의 모습이었죠. 지훈은 그런 은하가 더욱 존경스러웠습니다. 학교를 둘러본 후 은하는 지훈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지훈 선생님, 이 학교의 교장이 되어주세요.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교장이요? 저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경력도 부족하고. 은하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자격은 스펙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훈 선생님은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지훈은 망설였지만 은하의 믿음에 용기를 얻었어요.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신 대로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하겠어요. 그렇게 지훈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대안학교의 교장으로서 은하의 철학을 이어가는 교육자로서 말이죠. 학교는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교육에 어려움을 겪던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변화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지원도 늘어났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지훈이 이끄는 학교는 작지만 특별한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은화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교육 방식이 아이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죠. 특히 기존 교육 시스템에서 소외됐던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학교가 점점 알려지면서 지훈의 이전 직장이었던 명문 사립학교에서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장은 지훈과 은화의 학교를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지만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죠. 정말 놀랍네요. 이런 접근 방식이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어. 교장이 말했어요. 지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이죠. 교장은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어요. 사실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방식을 도입하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지훈은 놀랐지만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교육의 변화는 어디서든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훈은 은하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좋은 기회네요. 더 많은 아이들에게 진정한 교육을 전할 수 있겠어요. 은하가 말했죠. 그렇게 지훈과 은하의 교육 철학은 점점 더 많은 학교로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소수의 학교였지만 그 효과가 입증되면서 점점 더 많은 학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훈은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른 교사들에게도 이 철학을 전파했어요. 어느 날 교육부에서 지훈과 은하를 초청했습니다. 국가교육정책에 그들의 철학을 반영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지훈은 큰 책임감을 느꼈지만 은하의 지지 덕분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죠. 두려우세요? 은하가 물었어요. 네, 많이요. 하지만 해볼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교육부 회의에서 지훈은 자신의 경험과 은하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교육 방식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의구심의 시선이 많았지만 지훈의 진심 어린 설명에 점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스펙과 결과만 중시해 왔어요. 하지만 진정한 교육은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교육부 장관이 직접 지훈에게 다가왔어요. 오랜만에 교육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함께 일해 주시겠어요? 지훈은 은하를 바라봤고 은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교육 혁신의 중심에 서게 됐어요. 그들의 철학은 점점 더 많은 학교와 교사들에게 퍼져나갔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죠. 변화의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여전히 많은 반대와 의심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입시 위주의 교육에 익숙한 학부모들은 새로운 방식에 불안감을 느꼈죠. 하지만 지훈과 은하는 꾸준히 그들의 철학을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보여주며 신뢰를 쌓아갔어요. 변화는 천천히 오지만 반드시 옵니다. 은하의 말이 지훈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몇 년이 지나 지훈과 은하의 교육 철학을 도입한 학교들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 크게 향상됐어요. 특히 이전에는 문제아로 여겨졌던 아이들이 자신감을 찾고 성장하는 모습이 가장 큰 성과였죠. 국제교육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교육혁신 사례가 발표됐어요. 지훈이 직접 발표자로 나섰죠. 은하는 객석에서 지훈을 지켜봤어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교육 철학은 단순합니다. 진심은 스펙보다 강하다는 것, 그리고 진짜 인재는 조용히 있다가 필요한 순간 빛을 낸다는 것이죠. 지훈의 발표가 끝나고 큰 박수가 쏟아졌어요. 은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국제교육 컨퍼런스에서의 성공적인 발표 이후 지훈과 은하의 교육 철학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그들의 방식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아왔고 지훈은 은하와 함께 세계 각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작은 학교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글로벌 교육 혁신의 움직임으로 확대된 거예요. 어느 날 지우는 특별한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세계 교육 혁신상 시상식에 후보로 지명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상은 교육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교육에 혁신을 가져온 인물에게 수여되는 것이었죠. 선생님, 저희가 후보에 올랐대요. 지우는 흥분된 목소리로 은하에게 알렸습니다. 은하는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한 결과예요. 지훈 선생님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네요. 이건 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지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상식 날 지훈과 은하는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후보자들의 업적이 하나씩 소개될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침내 수상자 발표 순간이 왔어요. 올해의 세계 교육혁신상 수상자는 박지훈 교육감입니다. 지훈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이름이 호명됐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죠. 은하가 살짝 등을 밀어주었고 지훈은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분의 진심 어린 가르침에서 시작됐어요. 조은하 박사님, 당신이 보여준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지훈은 객석의 은하를 바라보았어요. 은하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착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갔을 뿐이죠. 하지만 그 작은 친절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진심은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진심이 세상을 바꿉니다. 진짜 인재는 조용히 있다가 필요한 순간 빛을 낸다는 것을 저는 은하 선생님을 통해 배웠어요. 지훈의 수상 소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특히 교육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지훈과 은하에게 다가와 대화를 나누었죠. 시상식 다음 날 지훈과 은하는 호텔 테라스에서 아침 식사를 함께 했어요. 도시의 전경이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기억나세요? 처음 만났을 때. 지훈이 말했어요. 네,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요. 모두가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볼 때 지훈 선생님만이 다가와 주셨죠. 은하가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땐 정말 몰랐어요.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작은 친절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작은 순간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죠. 은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무엇을 할지 이야기했어요. 지훈은 교육감으로서 더 많은 학교에 이 철학을 퍼뜨리고 싶다고 했고, 은하는 새로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가려는 계획이었죠. 가끔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작은 학교,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 지훈이 말했어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디서 가르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느냐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어요. 세계적인 명성과 상관없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이들을 향한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원동력이었고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힘이었죠. 몇 년 후 지훈이 처음 일했던 그 명문 사립학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스펙만을 중시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존중하는 학교로 변모했죠. 교장실 벽에는 지훈과 은하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심은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진심이 세상을 바꾼다. 어느 날 학교를 찾은 한 중년 여성이 그 문구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 옆에는 젊은 여성 교사가 서 있었죠. 저 문구가 마음에 드세요? 젊은 교사가 물었습니다. 중년 여성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제 인생의 좌우명이기도 해요. 제 이름은 조은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는 이민아예요. 이 학교의 새로운 교사입니다. 젊은 교사가 대답했죠. 은하는 따뜻한 눈빛으로 이민아를 바라봤어요. 교사가 된 이유가 있나요? 아이들이 좋아서요. 아이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은하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 순간 그녀는 오래전 지훈에게 했던 자신의 말을 떠올렸죠.
이렇게 그들의 철학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미나 선생님,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은하가 제안했어요. 미나는 기쁘게 수락했죠. 그렇게 또 다른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진심이 만들어낸 변화의 씨앗은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그 씨앗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가능성의 꽃을 피웠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의 힘이었습니다.